여러분 혹시 2028학년도 최상위권 대학 입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와, 이번에 입시 지형도에 그야말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고됐죠. 입시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심층 분석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 명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생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입시안들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예전에는 진짜 내신 성적 하나를 꽉 잡거나 아니면 수능 딱 한 방만 기가 막히게 잘 쳐도 원하는 명문대문을 거뜬히 부수고 들어가는 게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단일 무기에 의존하는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내신, 수능, 서류, 면접 중에 그저 단 하나의 강정만 믿고 합격을 보장받으려는 전략? 네,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5단계입니다. 단일 무기 시대의 종말을 시작으로 연세대와 고려대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수시 전략, 그리고 정시 수능 100% 폐지의 진짜 의미, 학교 폭력이 부르는 치명적인 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줄 맞춤형 생존 전략까지 아주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단일 무기 시대의 종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신과 수능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평가에 있어서 정량평가랑 정성평가의 경계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시 모집에서 내신이 완벽하거나 논술을 엄청 잘 써서 합격권에 들어왔더라도 국가 수능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내야만 최종적으로 합격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광운대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 전형에 2개 영역 함 6이라는 기준을 새로 덜컥 만들어버렸거든요. 대학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바로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5등급제 내신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등급이 4%였는데 이제 약 10%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표 숫자만 딱 보고 아, 이 학생이 진짜 최상위권이구나 하고 구별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아주 확실한 검증 장치를 교과 전형은 물론이고 논술에까지 아주 빠르게 덧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수시 모집 연세대 대 고려대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 대학이 얼마나 정반대의 평가 철학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단일잣대가 무너져버린 이 전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두 사학 명문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비교해 볼게요. 화면 왼쪽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보시면 의학과를 빼고는 수능 최저 기준 자체를 아주 과감하게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교과 성적 80%에 서류평가를 20% 얹어서 보죠. 그러니까 수능 치는 건 진짜 부담스러운데 학교 생활 착실히 하고 내신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관리한 학생들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의 연세대학교 추천형을 한번 보세요. 이쪽은 고려대랑 정반대로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를 엄청 엄격하게 새로 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1단계에서 교과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 20%를 또 봅니다. 쉽게 말해서 연세대는 그래, 너 내신 좋고 서류 훌륭한 건 알겠어. 근데 수능 쳐서 네 기본 학업 역량까지 확실하게 증명해. 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에서도 두 대학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교수님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 면접 자체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 있나요? 그렇다면 고려대학교의 계열적합전형이 여러분의 완벽한 피난처가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면접을 아예 전면 폐지해버리고 그냥 서류 100%로만 뽑기로 확정했거든요. 진짜 파격적이죠?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아닙니다. 종합인재형은 30%, 탐구인재형은 무려 40%까지 면접 비중을 대폭 늘려버렸어요. 너 조리 있게 말 잘해? 논리적으로 표현 잘해?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우대해줄게. 연세대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고려대는 4개 영역 등급 합 8을 요구합니다.
전 과목 다 골고루 잘하는 균형 잡힌 실력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연세대는 사상 처음으로 논술에 수능 최저를 도입하면서 3개 영역합 6을 딱 내걸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어와 수학을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우리 옛날에 막 수학이나 국어 중에 약한 거 하나 과감하게 버리고 탐구 2과목이랑 영어로 꼼수 부려서 수능 최저 간신히 맞추던 그런 우회 전략 있잖아요. 연세대가 그거 이제 절대 안 봐주겠다고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수능 100%의 종말입니다. 정시에도 무서운 정성평가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진짜 단일 무기가 안 통합니다. 연세대학교부터 볼까요? 정시 일반 전형에 수능 900점을 깔아두고 거기에 서류평가 100점을 아예 신설해버렸습니다. 단순한 내신 점수 몇 점 이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출결 같은 걸 보는 정성평가를 수능판인 정시에 훅 끄고 들어온 겁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일단 일반 전형에서는 기존처럼 수능 100%를 유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이 살짝 아쉬운데 학교 내신이 정말 탄탄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아주 친절한 별도의 우회로를 딱 열어두었어요. 이런 두 대학의 평가 방식 차이는요, 영어 등급이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력에서 진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학생이 똑같이 수능 영어 2등급을 받았어요. 연세대학교 환산식으로 돌리면요, 1등급 만점 100점에서 무려 5점이 통째로 날아가서 바로 95점이 돼버립니다. 정시 최상위권 경쟁에서 5점은 진짜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어떨까요? 여기는 감점 방식을 쓰는데 단 1점만 깎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 입장에서 연세대 지원은 진짜 핫불이 흔들릴 정도의 치명타가 되지만 고려대에서는 1점?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인데? 가 되는 거죠. 이런 과목별 가중치 디테일이 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네 번째 파트,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주 무거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폭력의 치명적 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있는 이 무시무시한 숫자 보이시나요? 바로 마이너스 200입니다. 최근 입시에서 학폭 무관용 원칙이 숫자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인데요. 고려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학교폭력 8호, 9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에게 수능 환산 총점에서 가차없이 200점을 일괄 감점해버립니다. 수능 표준 점수 체계에서 200점이 날아간다? 이건 사실상 내 점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이고요. 우리 대학 문턱 넘을 생각 절대 하지 마. 라며 합격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겠다는 대학 측의 아주 단호한 의지인 거죠. 연세대학도 역시 얄짤없습니다. 정시 1000점 만점 체계에서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무려 최대 100점까지 차등 감점을 때려버립니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갈리는 정시 경쟁에서 100점 감점은 그냥 합격 불가 수준이죠. 게다가 이게 정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수시 모집에서도 두 대학 모두 서류평가 단계부터 학폭 이력을 아주 강력한 감점 요소로 끌고 들어오고요.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이나 연세대 체육인재 전형 같은 일부 전형에서는 아예 원서조차 못 넣게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립니다. 학교 생활의 징계 기록이 문자 그대로 입시에서의 모든 기회를 앗아가는 진짜 어플리테이션 킬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맞춤형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엄청나게 변화하는 입시룰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해설을 들으시면서 아마 가장 불안감이 커지신 분들 10중 8구 수능의 약점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수능 최저는 여기저기 다 생겨나지. 심지어 정시에도 서류가 훅 들어오지. 수능이 좀 약한 나는 도대체 지금 뭐부터 챙겨야 하나 엄청 막막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 5단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5가지 스텝 지금 당장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일지망으로 목표하는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특히 필수 반영 과목을 진짜 철저하게 감사하듯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세대 논술처럼 내가 도저히 국어, 수학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지 딱 점검해야 하고요. 둘째,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9월 공식 모의고사를 기준점으로 딱 잡고 지금 내 수능 위치가 어디쯤인지 냉정하게 벤치마킹 하세요.
셋째, 내 학생부 서류와 내신 등급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처럼 아예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성적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강력한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리뷰해 보시고요. 넷째, 내가 면접의 두려움을 꾹 참고 이겨내서 연세대 종합전형을 노릴지 아니면 아예 면접이 없는 고려대 계열적합적으로 턴할지 본인의 말하기 역량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내년에 확정 발표될 최종 2028 모집 요강 이거 무조건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증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벼리고 있는 그 학업적 무기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쫙 깔아놓은 전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나요? 무턱대고 내신도 잘해야지, 수능도 잘해야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힘 빼지 마세요. 연세대와 고려대가 아예 대놓고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전혀 다른 길 중에서 내 강점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길을 영리하게 선택하십시오. 치밀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요. 다가올 이 거대한 입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만의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의 무기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다듬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